아,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정 본부장입니다. 오스카입니다. 이렇게 할까, 정 본부장이라고 할까, 막 요즘 좀 헷갈려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오스카라고 얘기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에서 다닐 때는 저를 오스카라고 했거든요. 영국 애들이.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제가. 이름을. 오스카라고. 그래서 한 17년 정도 오스카라고 들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 다 저를 오스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부분, 저희 대학 동기들도 저를 오스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2000년도부터 2014년, 15년, 16년까지 다 이제 오스카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제 오스카. 그리고 독일에 다닐 때도 이제 오스카. 사장님께서도 이제 오스카. 이렇게 불렀죠. 지금 있는 이제 저희 보스는 저를 오스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좀 샤이한 분이시라, 또 전형적인 또 트레디셔널 코리안, 전형적인 한국인, 이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 정신은 상당히 멋있는 분이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인간을 누구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팬덤을 통해서 이렇게 BTS니 아직도 BTS 제가 7명 서로 이제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떤 캐릭터 하나를 또 좋아하면 상당히 그걸 또 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자기 보스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물론 그러다가 또 한 소리 들으면 또 싫어져요. 아시겠지만 또 보스라는 게 늘 좋습니까? 100번 좋다가 또 한 번 싫은 소리 들으면 갑자기 또 얼굴 꼴도 보기 싫은 게 또 보스니까.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악어새의 관계고,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죠. 영원히 좋을 수도 없고, 또 나쁠 수도 없는 게 또 보스하고, 또 팔로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스와 팔로워의 관계는 보스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가 잘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스가 요즘 무슨 여러 가지 유튜브 보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위아래 사람이 잘 지내는 경우에 99%는 아랫사람의 팔로워, 즉 말하자면 팔로워들의 소통 능력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스의 소통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팔로워의 소통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태양이 비추는 거지만 밤이 오는 것은, 낮이 오는 것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 때문이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볼 수 있고, 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팔로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부사장님 정말 오늘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등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부가 아니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당하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이 회사 들어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누구한테 아부하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사표 쓰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솔직히. 그리고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연고대 나왔는데 내가 미쳤어, 우리 엄마도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강남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저도 학벌은 어디 가서 안 딸립니다. 초등학교 엄북초등학교 나왔죠. 중학교 청남중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시죠? 영동고등학교. 현빈. 예, 제 현빈이 제 후배예요. 우리 광무가 제 후배입니다. LG 구광무가. 예? 한두 배에서 입이 아파서 말도 못해요. 뭐, 김현철에, 뭐, 누구예요? 뭐, 지금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탤런트고, 감독이고, 영화배우고, 참, 박찬욱 감독이 또 영동고등학교 우리 선배님이시고.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참 일일이 힘든데, 암튼, 거기다 뭐, 연대정외과 나왔죠. 학벌은 훌륭하죠. 어디 뭐 서울대 나왔는데, 좀 저기 알지 못하는 이렇게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보다 낫죠. 그쵸? 아무튼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커리어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 윗사람들한테 목에 빳빳이 힘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대기업에서 소위에서 좋은 학교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삼성이니 LG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우리 회사도요. 솔직히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유명하지만. 근데 임원들 대부분 다 스카이예요. 예, 요즘 스카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쵸? 아무튼. 다 오너는 연대 출신에, 저기는 다 서울대 출신에, 저도 연대 출신, 아무튼 다 그래요. 예. 예. 얼마 전에 고대 출신 한 명 있었다가 나가고 막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로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곁을. 이 곁을 못 치는 보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팔로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곁을 줘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곁이 아니라 뭐다?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곁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중심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뭐가 돼 절대적으로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요. 호날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메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메시도 아니에요. 그냥 감독이 돼야 돼요.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팔로우들이 다 스타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저는요,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이름을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하지 않고, D사예요, D사. 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돌립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임무 수행을 700건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 일을 8팀장이 합니다. 본사 8팀장들. 그 8팀장 한 명 한 명이 다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뭐다? 스타 플레이어 아니에요. 내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그들은 스타 플레이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보스의 역할이고 곁을 줘야 되는 거죠. 팔로워가 힘이 나게끔, 스트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 역할. 예. 갑자기 이상하게 되나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빠지고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권이 성공합니다. 마찬가지. 저보다 만약에 그거 못하면 저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게 생각하고 재수없어요. 얼굴도 좀 약간 김정은이처럼 생겨가지고 솔직히 재수없는데 그래도 솔직히 이준석이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수는 없지만 그 재수없는 애들도 좀 있고 이래야 돼요. 밀림에 다 사슴하고 누르만 있으면 되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저 하이에나도 있고 딩고도 있고 다른 이상한 악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솔직히 동물의 왕국 보는 재미가 사슴하고 노루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상한 짐승들 생긴 것도 이상한 그런 거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도 우리가 사슴 노루만 있으면 재미없고 기린만 나오면 재밌어요? 다 이상한 맹수, 그 중에서도 가장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는 그게 있어야 재밌는 것처럼 그런 걸 죽이면 안 돼요, 오히려. 네, 그런 걸 놔둬야 됩니다. 이준석이도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어떤 정치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결과를 아직 못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9시 40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이 뉴스 보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자, 서두를 제가 이 말로 떼었고 제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서두 반 본론 반이죠. 반 프라이드 반 치킨 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입니다. 네, 저의 메인은 언제나 양념이죠. 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예, 김창옥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이라는 어떤 제목을 썼는데, 김창옥 씨,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들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불러서 강의도 시켜보고, 또 뭐 섭외도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세바시인가 뭐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요? 뭐 거기 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 강의 들으면서 뭐 이렇게 연습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물론 세바시 안 나갔습니다. 섭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안 나갔어요. 제가 뭐 항공대에서 막 이렇게 막 강의하고 그럴 때, 저도 강의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뭐 하루에 50명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막 한 500명 놓고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강사도 아닌데, 그냥 진짜 현직 본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김창옥 강의를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처음에 이제 본인 이제 시작할 때 그 어떤 풋풋함이 없고, 요즘에 보니까 MBN에서 이제 하는 김창옥 강의가 있는데 보니까 벌써 얼굴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좀 약간 사갔어요. 보니까. 그리고 턱을 깎아놔서 그런지 관상이 정보부장처럼 턱이 이렇게 해야 관상학적으로 좋은데, 자꾸 이제 V라인을 만들려고 턱을 깎으니까 그게 사실은 뭐 보기는 모르겠는데 좋은지 모르겠는데,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데 제가 자꾸 그걸 좀 아쉽더라고요. 그건. 아쉬운데, 제가 오늘 김창옥 강의를 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많이 뭐 데일리로 자꾸 이제 뭐 영상 올리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김창옥 강의를 옛날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딱 세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좋습니다. 요즘은 좋은데, 처음에 느꼈던 점은 뭐냐면, 30대 때 느꼈던 점은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뭐, 금전적으로 본인이 성공한 것도 아닌데 무슨 강의를 해. 뭐 이런,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사로 뭐 강의하는 거잖아. 본인이 성공을 봤어? 뭐 돈 벌어 봤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어. 솔직히 싸가지가 없는 거지, 제가. 그리고 40대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나보다 못하는데 강의를 왜 쟤는 돈 벌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50이 돼서 김창옥을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맞아지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고 합니다, 요즘에. 솔직히. 뭐 감동받았다는 얘기들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김창옥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뚝 생각드는 게, 김창옥 원장을 딱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창옥이 뭡니까? 결국 소통이잖아요. 사실은. 소통이 뭡니까? 맞장구 쳐주는 거거든요. 리액션. 근데 어떤 리액션? 너 잘 될 거야, 리액션. 너 최고야, 리액션. 네, 이거거든요. 그 얘기가 딱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참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본인은 인생 잘 못 살면서, 자식한테는 엄청나게 뭐 너 잘 될 거야, 뭐 이름도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 뭐 국무총리 정민우, 뭐 국방장관, 뭐 옛날엔 육군대장이 최고였어요. 육군대장 정민우, 뭐 검찰총장 정민우, 뭐 이름 부를 때 꼭 앞에다 뭘 이렇게 해서 부를 정도로 상당히 뭐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뭐 본인이 나온 대학보다 내가 나온 대학이 막 서로 라이벌인데도, 오히려 아들이 나온 대학이 더 훌륭하다 얘기해주고, 또 내가 간 과는 최고고, 무조건. 뭐 이런 거. 뭐 산천초목이 떨었다고 그러고 뭐 대단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소통 전문가예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무척 안 좋았죠. 예. 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무척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하고는 엄청난 소통 전문가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정말 김창옥 씨가 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됐어요. 예, 정말,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인생에 큰 꿈을 꾸게 해줬고, 중고, 가면 갈수록, 대학교 갈 때 마찬가지고, 항상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도 다른 부모들 같으면, 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카투사를 가라, 이렇게 제가 또 카투사 시험을 좀 붙었는데도 가지 말라 이거지. 뭐 하냐, 그러니까, 연세 응원단을 가라 이거예요. 그 부모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보통 보면, 야, 공부를 해서 고시를 봐 이런 건데, 우리 아버지는, 야, 남자가 한번 크게 놀아야지. 응?
무슨 고시공 무슨 뭐 카투사야. 그거는 야 100만 명, 1000만 명이 다 할 수, 1000명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딱 한 번밖에 1년에 5명밖에 못 하는 걸 해야지 평생. 왜냐면 응원단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 한 기수가. 연세대학교에.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딱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사회생활 나와보니까 이력서를 쓰는데 뭘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면 뭐 학점 뭐 A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뭐 무슨 과 나왔네, 뭐 어디 학교 출신이네, 이거 물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응원단 하셨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성견지명을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때 뭐 카투사 나와서 토익 뭐 한 850점, 900점 써놨다 그래서 그거 물어봤겠습니까? 아무튼 뭐 소통 전문가였던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죠. 근데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 소통 전문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리얼리티 청년 멘토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모여가지고 제 강사위 받고 뭐 1000명 모아놓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줘야지 내가 다음 강의가 뭐 기약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창욱 씨의 소통은 되게 좋아요. 강사로서는 상당히 최고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아버지 예를 들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간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고래가 춤추게 하는 건 맞아요. 제가 느낀 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소통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통을 그렇게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스가 그렇게 해주면, 팔로워가 진짜 춤을 춰요. 팔로워가 당겨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안 당겨줄 수가 없죠. 잘한다고 하는데. 네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다녔던 첫 회사였던 영국 회사나 두 번째 다녔던 독일 회사, 세 번째 다녔던 한국 회사는 세계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개 다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돈 안 되는 일 안 하고, 돈 안 되는 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창의적인 것이 뭐 꿈을 꾸고 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 더하기 1을 일하는 것에 대해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과 이런 약속, 우리 고객과 이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종이에 써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뭐 다 가능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가능하다면. 300년 전에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회사에 달았어요. 처음 영국 회사를. 그리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100년 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걸 따라서 만들어진 회사에 제가 또 다녔습니다. 아시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라인강의 기적. 뭐 5명이 모여서 성냥개비 하나 킨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아껴요. 실제로 제가 베를린 가서, 미넨 가보면은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거지가, 세상에 허름합니다. 한마디로. 영국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회사도 그렇게 보수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냥 좋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게 또 혹시나 또 뭐 나쁜 것도 있죠. 뭐죠? 칭찬에 박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보수적인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리얼리스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뭐 가상의 어떤 뭐 소통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다음 세컨핸드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그 다음 간접적인 뭔가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1 나누기 1이라든지 1 곱하기 1 뭐 이런 걸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1 더하기 1은 2라도 되지만 1 곱하기 1이나 1 나누기 1은 1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수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1 플러스 1.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제 아무리 곱하고 나눠봐야 더하는 거니까 최고다 이거죠. 바로 한돌 더 놓고 고객들을 위해서 1시간 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루 더 나와서 일하는 게 고객들한테 더 좋은 거지. 뭐 직원들이 뭐 또는 우리가 뭐 퇴피하고 뭐 이렇게 막 상상력이 풍부해서 과연 우리 커스터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보수적인 회사들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한국 이런 어떤 잘 나가는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지금 업계의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 예, 그런 소통 전문가였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웠듯이 소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넌 할 수 있고 너의 장점을 끄집어내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건데 이 세상의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뭐 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주면 제일 좋죠. 예.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런 팔로워가 되는 게 최고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의 역할보다는 팔로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윤핵관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팔로워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저예요. 저의 어떤 보스들이 지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팔로워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거죠.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 first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만으로는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째, 보스면 좋고 제일 좋은 것은 팔로우면 더 좋다. 더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나보다 20살 어린 아들 같은 청년들 15살 어린 동생 같은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누가 나한테 다가와 주겠지. 그래, 저기 김창욱 같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제일 병신 같은 모습이고 김창욱 같은 생각하면 나한테 다가와야지. 저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다가와서 저렇게 소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김창욱 같은 마인드로 팔로워가 되셔야 돼요. 김창욱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해서 팔로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왜? 김창욱 이분이 비즈니스를 안 해본 거죠. 회사에 있지 않아 본 거죠. 조직 관리 안 해보다 보니까 거기까지인 거야. 딱. 물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걸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는 현실을 살고 있고 살아왔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이제 미래까지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왜? 이 영상 때문에. 저 원래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족으로 놀려고 그랬다가 파이어족으로 놀면 이 영상을 못 찍잖아요. 뭐 노는 놈 영상을 누가 봐요? 응?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고 뭘 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김창욱 영상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 역할로 팔로워의 입장에서 한번 보스라든지 또는 상사한테 한번 다가서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상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농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사는 상사예요. 그리고 내가 상사를 잘 요리 못하는 건 내 잘못입니다. 상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김창욱의 그 기술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걸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 원래 3시간짜리 건데 이렇게 제가 지금 20분 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영특하신 우리 제 그 팔로워들, 우리 그 구독자들은 아마 이걸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오늘 꼭 이 부분 당부드립니다.